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12월 8일 오늘의 오후장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시장은 이제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죠. 시장은 여전히 계속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고,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뭐 굳이 어떠한 악재가 나왔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없어요. 근데 일단 아쉬운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스탠스가 좀 아쉽죠.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단 좀 수비를 해줘야 이 증시도 어떻게 보면 좀 나름 버텨주는 이런 흐름들이 보여질 건데, 근데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전쟁에 대한 일단 반발세죠. 일단 끝내지 않으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으로 판단이 될 수 있고, 그게 일단 시장에 좀 영향이 어떻게 끼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푸틴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핵발언이 잠깐 나왔지만 이 핵발언이 계속 추가적으로 나와주는지 이게 일단 변수가 될 것 같고요. 이쪽 재료가 악재는 일단 크게 이거 하나로만 좀 체크하시면 되고, 일단 이 시장 증시만의 악재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 추가적으로 나올 악재는 이제 12월에 빅스텝을 하냐 안 하냐, 내년 2월까지 빅스텝을 하냐 안 하냐,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. 시장은 일단 그거에 대한 악재 말고는 현재 시장에서는 크게 악재로 보여지지도 않고 있고, 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조정 장세이지 않나 싶어요. 뭐 아직 지수가 어디까지 브레이크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, 지금 좀 시장 흐름을 보면 계속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 주고 있죠.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을 보면 특히 코스피 쪽에서 지금 12월 2일이죠. 2일이면 이때부터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데, 이 물량들이 개인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서 매집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. 이 겁도 없는 개인들이 여기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이쪽 개미들이 좀 털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. 이쪽이 좀 털려야 되지 않나 싶고, 일단 좀 증시가 밀린다라고 한다라면 일단 좀 2300 한 2300 정도로만 이 60일선 깨지면서 2300에서만 좀 브레이크가 걸려주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, 일단 지수는 어디까지 빠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. 여전히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계속 롱이라고 하냐라고 하면 간단합니다. 저는 지금 뭐 국장 코스피는 아니더라도 코스피는 아니고 코스닥이나 아니면 미장이나 이런 것들은 바닥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발바닥은 절대 아닙니다. 지수가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이 바닥권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강이에서 발목 정도는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주식을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몇 없을 거예요. 확실한 이제 정보력이 있는 사람이지 않으면 이 바닥권을 이러한 최저점, 이 650대, 이쪽 오늘이 최저점이네, 내일부터 반등하겠다 하고 바이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? 이때 바이하는 사람들이, 이때 비중을 몰빵해서 바이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. 이때 확신을 가지고 이 지표들만 가지고 차트들로만 가지고 이때가 바닥이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, 적어도 저는 지금은 발목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정강이에서 이런 발목 사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, 떨어지면 떨어지더라도 분할 매수로 한다라고 하면 점점 발목에서 이제 발바닥 그 사이점이 평단가가 잡히겠죠.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, 저는 여전히 특히 미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한 관점에서 분명히 반등이 올 것이고, 반등이 좀 강하게 올 것이고, 이 반등 먹을 타이밍이 분명히 기회가 오지 않을까, 그 기회를 잡으려면 그게 지금이 아닐까 싶어요.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는 아시겠죠? 이 말을 왜 하는지는 아실 것 같고, 뭐 증시는 일단 전반적으로 저는 지수가 빠지더라도 일단 여전히 저는 롱으로 봅니다. 아무리 일단 제일 최악의 상황은 12월에 0.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하던가, 아니면 내년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라면 지수는 더 빠지겠지만, 하지만 빅 스텝을 한다라면 여전히 좀 단순 조정이라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다음 주 좀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있죠. CPI 발표랑
이제 금리 인상 발표 이렇게 일정이 있는데 일단 그 전까지는 일단 좀 시장이 관망세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.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인데 오늘 이후로 좀 주가가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하방을 완전히 뚫어 버릴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지는 내일 좀 지켜봐야 되겠죠. 내일 그리고 국장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발표도 있죠. 그 이슈로 한번 좀 단기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인지. 근데 차트적으로만 보면 한번 단기 반등은 나올 만한 자리입니다. 지금 6일 연속 하락하고 있죠. 한 번쯤은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조금 반등은 줘야 됩니다. 인간적으로 이런 하락하더라도 반등은 줘야 되는데 내일 한번 줄지 그러면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좀 오늘 시장을 좀 본다라면 일단 오상자이에 어제 오늘 튀었죠. 뭐 어제도 8% 오늘도 8% 정도 튀었는데 이거는 뭐 잘 날리시면 되겠죠. 아직 재료가 나온 거는 아니고 여전히 재료는 안 나왔는데 이 상태에 뭐 추세를 돌려줄지 이제는 뭐 평단가 잘 잡으신 분들의 이제 그거겠죠. 평단가 잘 잡으신 분들에 대한 판단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고 저점은 잘 잡아드린 것 같고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. 이거는 잘 날리시겠죠. 알아서 뭐 어차피 수익권이겠죠. 이때 잡아도 뭐 한 3% 수익인가요? 뭐 크게 수익은 아니지만 뭐 한 3%에서 4% 정도 수익권이겠네요. 크게 수익은 아니지만 뭐 지금 같은 하락장에 튄다는 거 수익으로 준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나름 만족할 만한 것 같고 얘는 근데 뭐 굳이 매도 안 하더라도 계속 말씀드리죠. 이 라인만 안 깨지면 된다. 이 라인 이 4,900원 이 라인만 안 깨지면 얘는 갈놈이란 거죠. 얘는 결국에는 얘는 계속 121선에 막히는데 일단 코로나 재료죠. 얘는 코로나 좀 확진자가 증가하면 한 방 더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자분들은 그때 잘 날리시면 될 것 같고 좀 요즘 좀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일단 좀 많이 요즘은 하락장이라고 하지만 좀 예전 하락장이랑 좀 느낌이 다릅니다. 왜 다르냐면 예전 하락장에는 이제 뭐 제주은행이나 이런 애들이 좀 강하게 튀었죠. 제주은행, 뭐 SCR 평가정보, 뭐 푸른저축은행 이런 애들이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. 이런 애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하락장 때 얘네들이 테마들을 크게 움직여줬는데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움직임들이 안 나와주고 있죠. 지금 보시면 테마들 상한가 간 애들은 거의 다 개별주예요. 신규 상장주 얘는 이제 개별주 이제 2차전지 쪽이죠. 휴맥스 홀딩스도 어제 그 시간의 이슈로 상한가 갔고 이제 한동 관련주 뭐 대유 이런 애들 다 보시면 개별주로 다 튀고 있다는 거예요. 지금 이 개별주로 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장에서 너무 돈이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. 테마들이 형성이 되면서 테마주가 형성이 되고 관련주들이 한 명씩 계속 튀어줘야 되는데 근데 현재 그런 모습들은 전혀 안 보여주고 있고 개별주로 튀어주고 있으니까 많이 힘드실 거예요. 특히 테마들이 안 돌아서 더욱 힘드실 거니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죠. 지금 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멍청하다. 지금 올 손절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제일 이제 멍청한 사람들입니다. 그 사람들은 왜냐 견딜 거 다 견뎠는데 이제 떠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죠. 견딜 거 다 견뎠는데 아싸리 안 견딜 거라면 그냥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건데 이미 1년 동안 견딜 거 다 견뎠고 이제 어느 정도 조정 주고 내년 상반기에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타이밍을 앞두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떠나야지 이런 것 자체가 멍청하다는 거죠. 이때까지 시간, 기회 비용이 엄청나게 날아간다는 거죠.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는 일단 뭐 아니면 진짜 내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잠시 그냥 주식 창을 덮어 놓으세요. 그냥 가만히 덮어 놓고 나중에 12월 말쯤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와보세요. 아시겠죠?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전반적으로 근데 산타랠리가 일단 연말 되면 산타랠리 이슈가 이제 좀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산타랠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 12월 둘째 주 중순부터 정도 시작을 합니다. 이때가 일단 CPI 발표 이후죠. 그럼 이때 이후로 CPI 발표랑 금리 인상 발표만 조금 잘 나온다라면 이 연말에는 산타랠리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요. 진짜 떠날 거라면 이때 결과 보고 떠나세요. 내가 진짜 떠나고 싶다 하면 아시죠? 만약에 이때 뭐 금리 속도 조절 한다는데 파월이 한다는데 감히 그 누가 지수를 하락시킬까요? 파월이 금리 속도 조절을 한다라고 하면
지수는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고 CPI도 예상치가 하회가 된다라고 하면 지수는 더 강하게 모멘텀을 이어받아서 반등이 나오겠죠. 뭐 내년에 대한 선반영으로 먼저 땡겨 쓰겠죠. 지수 상승에 대한 선반영으로. 그렇게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, 진짜 떠날 거라면 다음 주에 떠나세요. 아시죠? 어차피 이제 1주 남았죠. 1주 남았으니까 진짜 내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다음 주에 떠나는 거 추천드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오늘 하루도 힘든 시장 열심히 이겨내시느라 견뎌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내일 오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